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남일보 톡톡살롱 지방자치 빛과 그림자 주민과 유배된 지역 정치인들만의 잔치를 주제로 해가지고 2018년 6.13 지방선거 이슈와 전망 이런 주제로 오늘 톡톡살롱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낫겠죠? 네. 장민영 인하대학교 전임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장민영입니다.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원.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조윤민 정의당 성남시 지역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단체 쪽으로 김상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남 환경운동. 네, 성남 환경운동연합.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는 내년 6.13 지방선거 6개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지방선거 부분을 좀 조망해보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고민할 것인가 그런 것을 좀 단초를 마련해보자고 하는 조촐한 그냥 간담회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용도 보내드릴 것도 없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고 이번 부분은 나름대로 좀 정당별 이런 것도 좀 고려는 좀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하게 활동해 오시고 또 평소 고민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고민스러운 얘기들이 묻어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4가지 정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남 지방자치에 대한 민선 육지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방분권 부분에 있어서의 지역사회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 전해드리고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국 지방자치는 주인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지방자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발언 돌아가면서 5분 내로 이렇게 좀 주제별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프로에 계신 질문자가 있으면 받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특히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이제 8년째를 맡고 있는데 평가는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교수님부터 들어가면서. 네. 가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남시의 지방자치와 시작되기 전과 이후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 현 시정부에 대한 평가인지. 근데 지금 어떻게 이번 지금 현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에 성남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 중심의 시의 운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떤 다양성이 도입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론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한 민선 1기, 2기, 3기 이렇게 넘어왔을 때 보면은 이제 1대 2대 시장님들이 결국 행정가 출신으로서 관선 시절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선 3기로 들어오죠. 이대엽 시장님. 그 다음에 이재명 현 시장으로 들어오면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었는데 이론상으로 기대치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지방정부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 지방의 운영이 중심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었고 이론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인구 100만이 거주하는 도시라고 한다면 거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했지만 지금까지 민선 시대에 들어왔을 때 지난 10수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의 반영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집행이라기보다는 정치 일선의 현장을 보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현 이재명 시장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굳이 내리긴 참 뭐하지만 과거에는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시의회와 그 다음에 시집행부의 균형이라는 부분이 보여져 왔었습니다. 형식상으로나마. 근데 일단 이재명 시장님의 어떤 과감한 추진력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시집행과 의회는 대결 정도를 넘어서서 이거는 협치와 소통보다는 갈등이 아주 심화됐었던,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이 되기에는 좀 쉽지 않았었던, 그래서 지방자치의 어둠에 좀 부각된 부분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창구로다가 지역 언론과 지방 언론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지역 언론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었었는데 이재명 시 집행부에 들어왔었을 때는 그 다양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소외가 되고 그 다음에 약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정책들을 봤을 때 보면은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에 이게 역점을 뒀다기보다는 이재명 현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책이 이제 좀 편향적으로다가 추진이 되어서 부각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짧은 소견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할까요? 네, 앞에서 장윤환 교수님께서 관선에서부터 또 민선까지 이런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 다음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척도들을 본다면은 사실은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그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 만족도 기준은 어떤 가지로 평가가 되느냐? 처음에 이제 정책 개발들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예산 집행은 제대로 갔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민 참여도가 수월한지. 이 세 가지 척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정책 개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너무 복지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노후화, 그리고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거대한 예산들이 투입될 소요가 많은데 복지 정책에 물리다 보니까 이 노후화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특히 저는 이제 분당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니까 분당을 좀 예를 든다면은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신도시라고 해서 처음에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런 용어들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노후화나 이제 고령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용어들이 더 이상 이제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한 이런 복지 정책들이 또 특정 세대들을 중심으로만 지금 지원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삶의 질 만족도는 특정 세대에서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세대에서는 고루 높게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예산 집행 부분인데 이 경기도와 좀 다른 부분들을 성남시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뭐 지방선거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의민주주의를 또 대변하는 사람들은 사실 기초의원입니다. 성남시 안에서는. 근데 기초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본인들이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 편성 권한도 없고 그런 집행 권한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장 중심의 정책이 되는 거고 또 어떤 특정 정당 중심의 정책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요. 그런 어떻게 보면 소외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소외되는 이제 정당들이 또 생기는 거고 시장 중심으로만 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또 경기도 연정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의회와 이런 협치를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해서 이런 좀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다각도의 좀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주민 참여 정도인데요. 주민 참여 정도를 보면은 사실 유관단체나 성남시 안에 협회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진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모든 행사와 진행 이런 거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의 주민들의 참여가 아니라 유관단체에 동원되는 참여더라고요. 보면 어떤 협회를 가든 어떤 단체의 송년 행사를 가든 항상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그들만의 잔치로만 지금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서는 좀 점수가 낮게 평가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요. 그 유관단체 이 현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본인들 스스로 유관단체에서 지원도 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또 단체장을 뽑아야 되는 사실 이런 시스템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도의회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작용을 해서 단체장 선출이라든지 뭐 주민단체위원이라든지 이렇게 선임하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입김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정치인들이 서로 간에 사실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예, 성남 시의원 윤창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적절한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뭐 시장 나올 사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성남의 지방자치 사실 민선 6기인데 민선 6기에 1대 오성수 2대 김병량 시장 때까지는 관선의 냄새를 벗지 못한 그런 어떤 상태였고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분당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개발 위주의 우리 성남시가 좀 돌아왔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대업 시장이 3대 4대 우리 민선시장을 하셨는데 그 시절은 분당의 재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본도심의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개발 사업들 위주로 우리 이대업 시장이 사실 정책을 해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시장은 그 이후에 지금 뭐 김재환 의원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복지 정책을 확대하거나 이 판교의 테크노밸리 이런 쪽의 첨단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각각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실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활 지하 지방자치입니다. 중앙에서 80% 이상의 모든 것들이 집중이 돼 있고 또 예산 세금을 걷어 쓰는 것도 8대1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사실은 2%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사실은 뛸 수가 없는 문제이다. 솔직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소한 일부터 큰 정책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역 중심으로, 지역 주민 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인데 실제로 지방분권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에도 뭐 복지정책 몇 가지를 했는데 그것이 중앙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 때문에 이게 좌절되기도 했었죠. 그런 것으로 보면 사실 이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방분권이라는 현실과 뛸 수 없이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91년부터 지방자치 되어 와서 20년 동안 지방자치 해왔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많이 장족의 발전을 한 게 지방자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가운데서도 실제로 결국은 지방 정부인 그 민선 6기까지 사실은 각자 시장들이 나올 때 자기 공약, 자기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당선이 되는데 실제로 2006년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게 시의원들도 정당에서 공천하는 그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당의 임무가 정책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권력을 잡고 거기서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에 강하게 도입된 것이고 사소한 지방자치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나 풀뿌리 정책부터 시작해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정책도 이 지방정부에 관철되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과거 이대엽 정부나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나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정책들을 관철시켜 온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떤 정책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이것은 곧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발전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실제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 평가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방 분권이 2할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에 대한 현재 평가라고 그렇게 저는 좀 생각합니다. 네, 성남저희당 위원장 조윤입니다. 민선 6기 24년이 되었고요. 정당 정치 12년이 됐습니다. 민선 6기 24년 정당 정치 12년 동안 사실 더불어민주당 현재 그리고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에서 지방정부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책 과정에서 보면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 그리고 진영 논리 위주의 움직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성남에 무상급식을 처음 도입했던 거는 현재 자유한국당 무상급식을 목숨 걸고 반대하시는 그분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지방정부가 각자의 정치적 입장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당선, 그리고 당리 당략만을 목적으로 진영 논리로만 흘러왔던 24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그강의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상렬입니다. 저는 일단은 질문의 요지는 제6기 이재명 시정부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입장을 바꿔서 지방자치가 돼서 뭐가 좋아졌지? 아마 시민한테 물어보면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지방자치가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시민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물론 20년, 24년밖에 안 됐는데 뭐 독일식으로 끝나고 맥주 마시면서 와 아직 대한민국 갈 길이 멀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 이것들이 일단 저는 필요하다. 지방자치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싶고요. 이재명 시행정부는 어찌됐든 이재명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으로서 거기에 맞는 자기 색깔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당연히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시장을 정책을 올곧게 지지해주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별로 없죠.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또 지지했느냐 그런 출발선상에서 했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들은 있었다고 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이재명 시장을 지지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걸 평가할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 책 속에서 나오는 평가 누구는 못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서 가장 크게 지방자치에서 얘기했던 건 소통이었어요. 소통.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시장한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쫙 주면 광속 행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공과들을 좀 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한테 좀 아쉬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성남이 똑같은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치 문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부드럽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 어찌됐든 이재명 시장에 대한 평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말을 좀 한마디 했는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인데, 정치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시의회인데, 시의회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정말 가졌는지. 제가 보기에도 시의원들 그렇게 우수하지 않아요.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 아는데, 그분들도 선출된 파트너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이재명 시장은 인정해 줬는지,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자신의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절차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보다 훨씬 더 소지의 성과, 시민을 위한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6기 이재명 시장을 체제를 평가할 때 복지 정책들을 얘기를 하는데, 복지 정책 사실 뭐 별로 한 거 없어요. 이게 무슨 복지 정책이에요. 근데 이재명 시장을 가장 높이 쳐야 될 것들은 정치적 실험, 행정적인 실험에 대한 성과. 아니, 성남시가 안 해보면 누가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만큼 재정 여건이 좋은 데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시장은 리더십을 저는 발휘했다고 봐요. 이거는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분이 이후에 시장이 된다고 해도 성남시는 그걸 할 수 있는 좋은 모델 도시로서의 역할들을 좀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좀 디테일하게 현 시정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민선 6기 하면서 성남시장, 전임시장이 3분 있었는데, 묘하게도 3분 다 감옥에 가시고 또 다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성남의 지방자치에서 상징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불행한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현 이재명 시장이 이제 8년째 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시행정 8년에 대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부분은 저도 언론이지만 좀 반성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역사회에서 이번 계획이 좀 일상화되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